2월 20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의 부진을 딛고 강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대법원의 관세 제동에 불확실성 거치며 증시 랠리를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 상승한 6,909.51포인트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0% 오른 22,886.0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역시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예상보다 낮은 GDP 성장률과 높은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했지만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며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고 시장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건가요? 대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미래 불확실성을 키웠던 관세 장벽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매, 소비재,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판결이 기업들의 비용 압박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과 그 파장이고, 둘째는 이런 큰 뉴스에 가려졌지만 부진하게 발표된 GDP와 물가 지표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잠시 후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시장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그 파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시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모든 것을 바꾼 분기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 즉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 초반 부진했던 시장은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9% 상승했고 나스닥은 0.90%, 다우존스 지수도 0.47%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채권 시장의 반응인데 관세 철폐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특히 관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매업종 ETF인 XRT는 주요 지수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향후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액이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추산으로 1,7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무역 정책의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철폐 기대감에 관련 소비재나 산업재 섹터가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수로 거론되고 있고 이번 판결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들에 집중됩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부터 의류 브랜드인 테피스트리, 가구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윌리엄스 소노마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원가가 낮아져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기관 이마케터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나마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올해 미국 전체 소매 판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약 130억 달러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컴퓨터나 가전제품, 의류, 가구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가격 인하 또는 마진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 실적과 소비자 후생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관세 환급분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즉시 연결할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오프닝에서도 언급됐듯이 행정부가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장의 환호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제로 판결 직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0일간 유효한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번 판결이 IEEPA라는 특정 법률에 국한된 것이며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무역 관련 법적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등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을 짓눌렀던 근본적인 문제, 즉 부진한 경제 성장과 끈적한 물가 지표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은 채 무역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만 다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발표된 4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 3%를 크게 밑도는 1.4%에 그쳤고 연준이 주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0.4% 상승률을 기록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큰 호재이지만 무역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긴장감과 거시경제 지표의 부담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바로 그 거시경제 지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악재성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급반등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상반된 재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오늘 시장은 개장 전부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반된 신호들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먼저 동부 시간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예비치는 연율 1.4%로 시장 예상치였던 3.0%는 물론 이전 분기의 4.4%에도 크게 못 미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에 대해 0.4% 상승하며 예상치 0.3%를 웃돌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의 S&P 500 지수는 개장 직후 6,836선까지 밀려났지만 오전 10시경 대법원이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순식간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6,915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 쇼크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절반 이하로 밑돈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진했나요? 네, 이번 국내 총생산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 지출과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의 증가세마저 둔화된 점이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다만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같은 민간 국내 고정 투자는 가속화되었고 소비와 투자를 더한 민간 국내 구매자에 대한 실질 최종 판매는 2.4% 증가하며 내수 경제의 기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 숫자가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장 초반 경기 경착륙에 대한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법원 판결이라는 더 큰 변수가 등장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장 둔화 우려에 더해 물가 불안까지 더해졌습니다.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돈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월간 상승률이 0.4%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월의 0.2%보다 2배나 높은 수치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순탄치 않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물가지표는 이러한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날이었다면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겠지만 오늘은 관세 철폐라는 재료가 물가 상승 압력을 장기적으로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며 단기적인 물가지표의 충격을 흡수해버린 이례적인 하루였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모든 악재를 무시하고 관세 철폐라는 호재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하루짜리 안도랠리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기업 비용 구조와 미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관세는 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압박이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소비재와 산업재 부문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매업종 상장지수 펀드인 XRT는 시장 평균을 웃도는 0.7% 넘게 상승하며 관세 철폐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시장은 당장의 거시경제 지표 둔화보다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결국 이익 개선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장기적인 그림에 더 무게를 둔 하루였다고 분석됩니다. 네, 시장의 큰 흐름을 짚어봤으니 이제 개별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도 블랙록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 저점을 찍고 강하게 반등하며 1.7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주가 움직임은 시장이 블랙록을 단순한 자산운용사를 넘어 미래금융을 설계하는 기술 플랫폼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 리스크 관리 플랫폼인 알라딘이 고마진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로 자리 잡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했다는 성장 스토리가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최근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역시 저성장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모 시장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성장 스토리는 매우 매력적입니다만 실제 발표된 실적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비용이 크게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공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인수합병과 관련된 비용이 43%나 급증하면서 회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38.6%에서 30.0%로 무려 8.6%포인트나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기술 서비스, 즉 알라딘 부문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알라딘의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마진 훼손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상승은 이런 펀더멘털 악화보다는 미래의 기대감만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블랙록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알라딘과 같은 기술 부문과 전통적인 자산운용 부문의 가치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부분가치압 분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알라딘의 가치를 후하게 평가하더라도 현재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즉 SIFI로 지정될 가능성과 같은 규제 리스크, 그리고 대규모로 인수한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지 못할 운영 리스크도 잠재적인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주가에는 이런 리스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성장과 리스크,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블랙록은 미래 성장 잠재력과 현재의 수익성 악화라는 명백한 현실이 충돌하는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현재 주가는 그 성공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어 작은 악재에도 흔들릴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향후 실적 발표를 통해 인수합병의 시너지가 실제로 나타나 훼손된 마진이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알라딘과 같은 신사업의 성장이 전체 이익 감소를 상쇄할 만큼 가속화되는지를 확인하는 신중한 관점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찰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는요? 네, 오늘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을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섣부른 베팅보다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팽배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으로 24일 화요일 오전에 발표될 주택가격 지수와 오후에 나올 CB 소비자 신뢰 지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택가격지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향방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이 두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과 소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과 소비 심리 외에 또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 시장의 관심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향할 것입니다. 27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2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즉 코어 PPI가 핵심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최종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온다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하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 들어선 만큼 작은 뉴스 하나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실적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월 20일 장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